차렷 인사. 2학기 4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진환차시 정리, 비만 관리제와 근육 강화제의 피해와 영향과 식습관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46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지금 펼쳐봐 주시고요. 다음은 진환차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환차시에는 42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기호품 및 약물의 오남용에 관해 배워보았습니다. 특히 음주와 흡연의 피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 청소년기 음주와 흡연이 성인의 음주와 흡연보다 더 위험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기억하시겠지만 네. 이제 44페이지 상단부와 45페이지 상단부에 이제 음주와 흡연의 네. 청소년기에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네네. 네, 그거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네. 청소년기 음주가 성인의 음주보다 더 위험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청소년의 세포 조직 기관은 성인보다 더 쉽게 손상돼서 신체 발달에 해롭다는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뇌 기능의 정상적인 발달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집중력이 저하되어 학습 능력까지 떨어진다는 점이었고요. 네 번째는 각종 약물 유혹에 빠지기 쉽고 청소년 비행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거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성인이 돼서 알코올 중독에 빠질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이런 5가지 이유로 이제 청소년기 음주가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흡연이 더 위험한 이유도 설명을 해야겠죠. 첫 번째는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서 사고와 학습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이었고요. 두 번째는 성장기 청소년의 신체 발육에 나쁜 영향을 미친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폐기능 악화, 기관지 손상 등 신체 조직이 파괴되고요. 다섯 번째는 이게 성인기로 이어져서 음주와 마찬가지로 평생의 습관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위험하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진한 과제가 있었었죠? 네. 지난번에는 흡연 예방에 대한 UCC를 만드는 그런 그렇죠. 과제였습니다. 네. 메일 많이 받았죠? 네, 많이 받았습니다. 네. 많이 받아서 여러분들이 보내준 메일 받았고요. 굉장히 잘한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걸 저희가 잘 이게 보관하고 편집해가지고 다음에 학생들 오면 그런 거 보면서 같이 웃고 또 같이 또 한번 공유할 수 있는 시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본차시 수업에 들어가 봐야 되죠. 첫 번째 수업 주제는 비만 관리제와 근육 강화제의 피해입니다. 이 단원에서 우리는 비만 관리제가 뭔지 그리고 근육 강화제가 뭔지 그 뜻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기호품과 약물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사용법을 알고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습관을 들일 수 있는 그런 지식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비만 관리제 들어보셨나요? 네, 비만 관리제 우리 친구들도 들어봤을 것 같고요. 비만 관리제가 어떤 부분이 있는 거죠? 비만 관리제는 크게 우리 요즘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 많고 일반 성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힘을 크게 안 들이고도 살을 뺄 수 있다라고 광고를 하는 그런 식품이나 약물을 뜻하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식욕 억제제가 있다고 합니다. 이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는 이 음식물로 섭취하는 지방을 원래 자연스럽게 이게 분해를 하고 영양소로 사용하게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지방으로 분해하는 효소를 차단해서 이제 섭취한 지방이 체내에 흡수되는 거를 강제적으로 줄이는 그런 약물이 되게 되고요. 그게 밖으로 강제로 배설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부작용이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식욕 억제제는 식욕을 느끼는 뇌에 작용을 한다고 합니다. 위험하죠 사실. 뇌에 작용해서 배고프지 않게 그런 식욕 억제 그런 왜곡 현상을 줘서 이렇게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약을 말해요. 그래서 주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하고 혈압 상승이 되고 심장 질환 등의 부작용, 위험한 부작용이죠. 심장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교과서를 한번 볼까요? 우리 학생들도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청소년들이 외모에 관심이 많아지면서 살을 빼거나 근육을 단련하는데 도움이 되는 비만 관리제와 근육 강화제를 복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네. 합니다. 이러한 약물은 생리적 균형을 무너뜨려서 건강을 해치고 중독의 위험성도 크다고 합니다. 이 비만 관리제는 아까 설명했던 그런 지방 분해 효소 억제제와 식욕 억제 가시가 있는데요. 이게 지방을 흡수되는 것을 막거나 식욕을 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는 위험한 게 마약 성분이 있다고. 아, 마약 성분이요? 마약 성분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중독을 그렇죠. 가져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독 증세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비만 관리제를 복용하면 잠을 제대로 못 자는 걸 뭐라고 하죠? 불면증? 네, 불면증도 아, 있고. 또 불면증을 가져올 수 있네요. 네네. 그리고 신경쇠약, 조현병, 심장마비와 등과 같은 심각한 중독 피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 가급적이면 그 약물에 의존하지 말고 아이고. 운동을 통해서, 그리고 그렇죠. 올바른 식습관을 통해서 충분히 뺄 수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럼요. 네, 네.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근육 강화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아, 근육 강화제 하면 뭐 네. 여러분들 그 TV나 언론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뭐 네. 프로테인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리고 또 안 좋은 또 스테로이드 아, 네,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아주 정확히 네. 짚어주셨습니다. 이 근육 강화제가 과거보다 현재 요즘 많이 관심을 갖는 것 같아요. 특히 스테로이드라 같은 약물을 많이 네. 또 사용이 돼서 문제가 된대요. 이게 과거에는 운동선수들이 많이 썼다고 하는데 그렇죠. 이게 위험성이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운동선수들부터 이제 금지를 시키고 있잖아요. 네, 점점. 네. 네. 그런 부분은 뭐 약물의 부작용도 부작용이지만 네. 경기 선수들 간의 공정성이나 네, 그렇죠. 그리고 이런 좀 사회적인 문제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네. 일반인들 같은 경우는 더 면역력이 약하겠죠, 선수들보다.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더 위험할 수 있기 더 때문에 부작용에 노출이 많이 되죠. 그렇죠. 좀 더 근데 매력적이잖아요. 운동 조금만 해도 근육이 막 많이 나오고 이런 거. 그렇죠. 네, 매력적이지만 폭발적인 힘을 또 발휘할 수 네. 있고. 그거보다 이거는 잘못되면 또 남자의 구실을 못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럼요. 호르몬 불균형을 일으킬 수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그것보다 근육이 더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은 운동을 통해서 최대한 발달을 시키고 그게 안 되면 최대한 최대한 이런 건강식품으로 네. 맞습니다. 이런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게 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근력 운동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단백질 보충제 요즘 프로틴 네, 같은 네, 거 있죠. 프로틴, 네. 네. 많이 먹잖아요. 거기에도 스테로이드와 같은 약물이 다소 함유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거 섭취할 때 선택할 때 음. 정확히 성분을 잘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식약처의 인증을 받았는지 받은, 안전성 인증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기 성분들을 다 한번 검토를 해보고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그림이 한 대 나와 있네요. 비만 관리제의 피해에서 뭐 여학생이 나와 있는데 신경쇠약, 불면증, 조현병 아까 말했던 심장마비 같은 게 있다고 하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밑에 우리 지금 비만 관리제와 근육 강화제의 피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밑에는 재밌는 자료가 있네요. 공부를 잘하게 하는 약, 알고 보니 마약류라는 주제로 글이 적혀 있는데요. 이 일부 수험생들이 이 잠이 오잖아요. 공부하면 잠을 쫓고 집중력을 높여준다는 공부 잘하게 하는 약을 카페인이 그렇죠. 많이 들어있는 그렇죠. 음식들, 예. 식품. 네. 네. 뭐 카페인도 그럴 수 있지만 이 음료. 공부 잘하게 하는 네. 약이 시중에 많이 팔리고 있다고 하는데 아. 이거는 염산 메틸 페니네이트가 주성분이라고 하네요. 이 성분은 주의력이 결핍되어 지나치게 산만하게 행동하는 ADHD 있죠. 네. 그 증상을 유발할 수 있고 또 우울성 신경증, 수면 발작 등의 치료에 사용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부작용이네요.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외모에 관련이 되는 살을 빼고 싶거나 근육을 강화하게 한다든가 아니면 또 기타 공부를 잘하게 하는 이런 네. 약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사실 노력 없이는 쉽게 얻어지는 건 없어요. 그럼 맞죠? 노력 없이 네. 이루어질 수는 없죠. 네. 쉽게 얻어진다고 하더라도 그 부작용, 부작용 심하고. 그 중독성 이게 굉장히 심하니까요.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경각심을 갖고 최대한 이런 약물을 멀리 하려고 노력을 하는 게 좋겠죠. 네, 그럼요. 네. 그리고 피치 못하게 건강상의 이유로 비만 관리제를 의사 처방 받고 복용해야 되는 친구도 있잖아요. 이 복용할 때 꼭 지켜야 될 사항은 오래 먹으면 안 된다고 하네요. 중독성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장기간 복용을 하면 안 네. 되죠. 그래서 의사가 처방을 해주겠지만 네. 4주 이내로 먹는 걸 4주면 권고하고요. 한 네. 달. 네. 그리고 의사의 복용 지시사항을 꼭 준수해야 돼요. 그렇죠. 언제 먹어라. 또 약사도 설명을 해주잖아요. 네. 언제 어느 상황에서 먹어야. 그리고 이걸
동시에 다른 식욕 억제제랑 같이 먹으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아, 다른 네. 식욕 억제제랑 같이 네. 먹으면. 그러니까 동일 성분들이 과다 섭취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중복돼서 네네. 네, 그럴 수 있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되고 네. 우리 학생들 중에 16세 미만 청소년 있잖아요, 맞죠? 네. 네. 16세 미만 청소년과 어린이는 절대 복용할 수 없다. 라고 하니까 이 부분은 잘 확인하시고 네. 꼭 먹어야 되는 상황에서만 먹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호품과 약물의 바른 사용. 지난 시간에 우리 기호품 했잖아요. 네, 기호품 기호품이 있었죠. 뭐였죠? 네. 뭐 내가 좋아하는 뭐 맞습니다. 음식 뭐 네. 식품. 네. 네. 이 기호품과 약물을 어떻게 하면 바른 사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소년기에는 학업 스트레스, 일탈에 대한 호기심, 외모에 대한 관심 등으로 여러 가지 이런 심리적 문제를 겪게 되는데요. 일부 청소년들은 이러한 문제를 약물에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이는 건강을 해치고 사회적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자기 조절력을 길러 의약품, 약물, 기호품 등을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 우리 운동 선수들도 네. 약물을 잘못 먹으면 그게 사회적인 범죄가 되죠. 아, 그럼요. 네. 네. 출전 정지 뭐 네, 이런 네, 게 걸릴 수도 네, 있고.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잘 확인하고 그리고 의도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섭취한 걸로 될 수가 있어요. 도핑하다 보면.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운동 선수라고 하면 감기약을 처방 받을 때요. 아무리 네. 사소한 분이 약 하나 처방만 나도 의사한테 꼭 물어보셔야 네, 됩니다. 물어보고. 이 성분이 내가 운동 선수인데 이 성분이 혹시 도핑에 문제가 되지 않나? 네, 도핑 테스트에 걸리지 않나? 네. 네, 스테로이드제가 성분이 들어가 있지 않나? 뭐 네. 그런 부분들. 선수들이라면 그런 걸 꼼꼼하게 챙기는 것도 네. 자기 관리고 또 프로 의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기호품과 약물의 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그림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약을 이게 습관적으로 복용하면 안 됩니다. 네, 그렇죠. 두 번째는 의약품은 누구의 처방을 받아야 되죠? 의사와 약사의 네, 처방을 맞습니다. 받아서 네. 그 처방전에 정해져 있는, 처방전에 이렇게 네. 나와 있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언제 먹어라. 네, 오전 뭐 오후. 그리고 뭐 식후 몇 분 뒤. 네, 맞습니다. 네. 아침, 점심, 저녁 언제 먹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식후 몇 분 후에 먹어야 되는지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하루에 몇 번 먹어야 되는지. 네. 그리고 이제 음주와 흡연을 삼가고 흡연 중이라면 금연 원칙을 정해서 적극 실천해야 됩니다. 네. 이 약물과 또 음주 흡연이 같이 또 맞물리게 되면 또 부작용이 크다고 하네요. 그렇죠. 특히 염증 반응 같은 게 많이 일으키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아마 담배 그리고 또 흡연 및 음주를 하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지난 시간에 우리 또 음주의 네. 흡연에 대한 걸 부작용들 알아봤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은 아직까지 그 경각심이 크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그럼요. 네. 다음은 카페인 음료나 탄산 음료보다는 물을 마신다. 네. 저도 예전에 몰랐을 때 그 약을 먹어야 되는데 물이 없을 때 막 탄산음료 같이 탄산음료, 먹고 하고 네. 막 이랬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아. 그리고 또 하나 약 먹고 바로 눕는 습관 있죠. 누워 있으면 그 어떤 부작용이 있나요? 이게 약이 정확히 식도를 지나가지 않았는데 네. 식도가 되게 약하거든요. 근데 그 약이 알약이 남아 있으면 누우면서 네. 내려가지 못하고 그게 머물러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게 식도 벽을 손상시킨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도염 같은 걸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항상 바로 눕기보다는 물을 많이 마셔서 충분히 마셔서. 양이 내려갈 수 있게 한 다음에 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제가 TV에서 위기 탈출 넘버 네, TV에서 그거 있죠. 나이 많으신 분들이 그렇게 잘못 먹고 누웠다가 이렇게 또 사고가 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봐서 네. 굉장히 위험하다고 느꼈고 이걸 공유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네. 그리고 다음은 불법 약물은 피해가 크므로 처음부터 사용하지 않는다. 네. 그리고 비만 관리제나 근육 강화제를 사용하지 않고 뭘로 해결해야 되죠? 저희는 뭐 비만을 이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되고. 맞습니다. 네. 운동으로. 그리고 근육 강화제 뭐를 먹는다기보다도 또 운동으로서 또 네. 그리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내가 좀 더 효과를 보고 싶으면 네. 자연식품으로 네, 자연식품. 단백질이나 단백질 탄수화물, 섭취. 네. 지방 섭취를 골고루 가져가면 그럼 여러분들 몸 맞습니다. 금방 좋아집니다. 청소년기에. 청소년기에 이 호르몬 수치가 워낙 높기 때문에 또 성장 호르몬 수치가 높기 때문에 많이 분비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정직하게 운동해도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의약품을 사용할 때 반드시 확인할 7가지에 대해서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게 약물의 이름이 뭔지를 확인해야 네. 되고요. 두 번째는 효과. 이 약을 먹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요. 만약에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약물이 아닌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그게 오용이 될 수 있는 네. 거니까요. 그리고 용량과 용법, 얼마만큼, 언제까지,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부작용 잘 확인하셔야 네, 됩니다. 부작용. 어떻게 하면 부작용이 나올 수 있다. 그렇죠. 그러면 좀 덜 당황스럽겠죠. 그리고 그럼 바로 중단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부작용이 나는데도 계속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확인해야 되고 이 상호작용,
다른 약이나 음식과 상호작용을 일으키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의사와 약사한테 충분히 설명을 듣고 상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보관, 어디에서 어떻게 네. 보관해야 되는지 확인해야 돼요. 아, 그렇죠. 약물의 성분이 네. 바뀌는 경우가 온도에 따라 또 네, 바뀔 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게 그렇고 그리고 주의사항은 약을 사용할 때 피해야 할 것. 네. 아까 얘기했듯이 뭐 술을 피해야 된다, 음주와 그렇죠. 뭐 흡연을 피해야 된다 이런거나 주의할 점을 확인을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그러면 다음 단원 영양과 식습관에 대해서 몇 한번 페이지죠?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고 48페이지, 49페이지를 네, 48, 49페이지 진행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 청소년기의 건강한 신체 관리를 올바른 식습관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네. 청소년기 잘못된 식습관을 인식하고 올바른 식습관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오늘 올바른 식습관이 어떤 거에 대한지 한번 알아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영양 식습관 되게 중요하잖아요. 정말 중요하죠. 네. 우리 청소년기에는 특히 더 중요합니다. 네, 맞습니다. 영양 식습관을 어떻게 가져와야 되나요? 우리 청소년들은? 청소년들 일단 뭐 정해져 있는 그 식사 아침, 점심, 저녁을 시간에 맞게끔 규칙적으로 네. 잘 먹어야 되고 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또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해야 되겠죠. 네네네. 어디에 치우치지 않는. 네, 그렇죠. 고루고루 또 뭐 채식 그리고 뭐 또 육류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리고 과일 뭐 이런 것들을 주로 잘 섭취를 두루두루 잘 섭취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런 뭐 기본적인 사항과 또 네.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볼 사항들을 잘 지키지 않으면 영양 결핍증이나 그렇죠. 영양 비만 합병증이 걸릴 수 있다고 해요. 그렇죠. 영양 결핍증은 뭐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잖아요. 저희 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있는데 네. 이게 한 곳에 쏠리게 되면 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다 중요한 영양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한계가 부족할 때는 어떠한 영양소가 부족할 때는 이런 비타민 결핍증이나 무기질 결핍증 같은 게 나타날 수 있다고 그럴 수 하네요. 있죠. 대표적으로. 그리고 비만 합병증은 비만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을 말하고요. 고혈압이라든가 네, 고혈압. 당뇨병이라든가 심장질환, 뇌졸중, 담낭질환 이런 게 우리 비만 학생들한테 나타날 수 있는 위험한 그런 질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청소년기 영양과 건강. 청소년기에는 신장과 체중이 급격하게 증가하면서 신체 기관과 조직의 성장, 성적 성숙 등도 빠르게 진행됩니다. 그렇죠. 따라서 에너지와 각종 영양소의 필요량이 많이 증가하므로 적절한 신체 활동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합니다. 중요합니다. 네. 네. 청소년기의 불균형적인 영양 섭취와 잘못된 식습관은 다음과 같은 신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영양 결핍 네. 또는 영양 과잉, 과잉. 하나에 치우친 과잉, 그리고 잘못된 식습관에 대해서는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어떻게 먹는 게 잘못된 거죠? 밥 먹을 때 우리가? 한쪽에 치우친 식사가 될 수 맞습니다. 있겠죠. 네. 네. 골고루 회식. 고기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고기를 아예 안 먹고 채식만 한다든지 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네. 우리 부장님 짠 거 좋아하시나요? 그렇죠. 저는 짠 거 아주 좋아합니다. 짜다기보다 국물. 국물. 뭐 예를 들어 탕 또는 뭐 이제 국물, 국밥. 또 라면의 라면. 국물, 네, 이런 부분들 거기에는 다 나트륨이 많이 맞습니다. 들어가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 조금 제 식습관에는 그런 영향을 좀 미치는 것 같아요. 네. 짜게 먹으면 또 잘 붙잖아요, 맞죠? 네, 그렇죠. 나트륨 섭취가 많아지면. 네. 근데 이런 부분은 고혈압이나 간 질환, 암 등의 원인이 되니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해요. 근데 이거 짠 것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되게 좋아하는 그렇죠. 식습관인데 이 부분을 최소화. 뭐 국을 먹는다고 하면 뭐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많이 먹으려고 그렇죠. 노력하고 네. 국물을 깨끗하게 비운다기보다는 좀 절제하는 습관이 더 건강한 습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규칙적인 식습관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나친 다이어트 하는 거 있죠. 너무 심하게. 그렇죠. 아예 난 탄수화물 안 먹을 거야. 뭐 탄수화물을 안 먹는다든지, 뭐 단백질을 아예 안 먹는다든지, 저탄고지한다던가. 네네, 뭐 지방 섭취를 아예 안 한다든지 이러면 굉장한 영양 불균형이 올 수 있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거식증, 폭식증, 골다공증 등의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뼈도 건강하지 못하게 되고 네. 그리고 거식이나 폭식 오히려 그런 게 중독 증세를 일으켜서 네. 더 안 좋은 식습관으로 그런 악순환으로 네. 이어질 수 있으니까요. 나중에 영양 불균형으로 네. 이제
또 요요 현상이 또 오죠. 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거나 더 안 좋게 진행되는 과정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그러면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3대 필수 영양소가 뭔지 아세요? 뭐 3대 필수 영양소 탄수화물, 네. 단백질, 네. 지방. 네, 맞습니다. 오늘 여기 추가적으로 네. 6대 영양소라고 해서 그 역할들 한번 배워볼 겁니다. 네. 뭐가 추가가 될까요? 무기질, 비타민, 물. 네.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 이게 다 필요한 거잖아요. 다 지방이라고 필요하죠. 다 나쁜 게 아니고 네. 맞죠? 이게 쏠리면 안 되는 게 중요한 네. 거니까요. 일단 첫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데요. 뭘까요? 단백질, 아닙니다. 탄수화물. 네. 아, 저는 탄수화물 밥을 좀 많이 좋아서- 먹는 아. 편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조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이 탄수화물은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고 그렇죠. 이게 또 힘을 내는데 가장 빨리 또 에너지화할 수 있는 맞죠. 주요한 영양소죠.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게 곡류라던가 감자라던가 쌀이라던가 고구마라던가 바나나 이런 게 있는데 이걸 너무 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이게 또 몸에 많이 쌓이게 되면 이게 지방으로 축적이 된다. 그렇죠. 이게 소화가 안 되면 다 지방으로 네. 가게 되는 거니까 또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열량도 많이 되지만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또 많이 먹으면 또 문제가 될 수 있다. 두 번째는 단백질. 단백질. 단백질도 많이 좋아하잖아요. 이 신체 조직을 구성하고 아까 말했던 근육을 강화할 수 있고 그리고 뼈랑 인대에도 도움을 많이 주는 네. 그런 식품이죠. 식품인데요. 영양소죠. 육류에 많고요. 네. 생선이나 생선, 육류. 달걀, 콩, 네. 해조류에 많습니다. 우리 성장기 때는 우리 친구들이 뭐 많이 섭취해 줘야 될 한 영양소라고 볼 맞습니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많이 필요한 부분이죠. 마지막으로는 지방입니다. 지방. 네. 지방은 다들 지방이 나쁠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어떤 역할을 하냐면요. 이게 지방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역할을 하나요? 인체의 주요 기관을 보호해 줍니다. 이게 보호해준다. 살이 없는 것보다 살이 있으면 내부 장기 같은 게 외부 충격으로부터 좀 더 잘 흡수가 더 보호가 되겠죠.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체온 유지를 해준다. 그렇죠. 추울 때 네. 추위로부터 아무래도 몸에 나와주- 지방이 네. 좀 있으면 추위를 좀 덜 네, 타잖아요. 덜 타죠. 그래서 네, 맞아요. 이런 좀 네.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네, 이게 너무 네. 많이 섭취가 되면 네. 비만으로 이어질 수 있기 네.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어떤 식품에 많이 들어있냐면요. 기름기가 많이 있는 육류라던가 생선, 땅콩, 버터, 치즈 등에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세 가지 더 있다고 했잖아요. 무기질. 네. 무기질은 이 생리 기능을 조절하고요. 그리고 우유, 뼈채 먹는 생선, 간, 살코기, 달걀 노른자, 진한 녹색 채소 등에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비타민 중요하죠. 비타민 중요하죠. 정말 네. 중요하죠. 네. 그리고 저희 2차 하실 때는 이 비타민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영상을 하나 또 올려주는 게 어떨까요? 네, 그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또 비타민 전도사시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세포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을 촉진하고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죠? 비타민은 이제 체내 흡수가 돼서 어느 정도 차게 되면 체내로 배출을 한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비타민은 많이 먹어도 크게 부작용이 네, 없고 부작용, 네. 많이 먹으면 또 소변으로 다 나오기 네, 때문에 네, 네. 좀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이나 채소에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게 어려우면 비타민 또 쉽게 먹을 수 있는 네, 복용할 수 비타민, 있는 영양제 포탄시- 이런 네, 거로 네, 복용이 가능합니다. 네. 마지막에는 물입니다. 물은 물. 딱히 뭐 그렇게 칼로리가 있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이거는 영양소와 노폐물을 운반하고 체온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요하네요. 또 물이 너무 덥고 뭐 이러면 물 마시면 체온이 좀 네. 떨어지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 역할을 하니까 이 6가지 이 영양소들이 굉장히 열량소 역할, 구성소 역할, 조절소 역할을 하면서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식품군의 밑에 활동 분석해 보기 한번 보세요. 다음 식품군에 많이 포함된 영양소를 적어보자. 고기랑 생선, 달걀, 콩에는 뭐가 많이 들어있겠죠, 당연히?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채소류에는 무기질이 많이, 네. 그리고 과일에는 비타민, 무기질과 비타민, 네. 그리고 우유, 우유에는 지방, 맞아요, 네. 유제품, 그리고 유지 당류에는 지방과 탄수화물이 많이 네. 들어있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 페이지네요, 이제 드디어. 49페이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구체적으로 올바른 식습관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책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불규칙한 식사, 편식, 과식, 지나친 다이어트 등의 잘못된 식습관은 영양 불균형을 일으켜서 여러 가지 건강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고 합니다. 네. 특히 청소년기의 식습관은 성인이 된 이후에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이 시기에 올바른 식습관을 기르고
건강 증진을 위한 식생활 지침을 실천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청소년을 위한 식생활 지침 6가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해야 됩니다. 위생적인 음식. 어떻게 하면 우리 위생적인 음식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쉽게 편의점을 또 얘기를 하면 네네. 여러분들이 잘 가는 네. 편의점에 보면 여러분들이 사고자 하는 식품들이 있을 텐데 거기에 보면 유통기간이라는 게 있죠. 맞습니다. 네. 그 기간이 지난 음식을 섭취를 하게 되면 또 잘못될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죠. 네네. 네, 그런 부분들. 그리고 거기에 또 기타 네. 정보 같은 것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네. 정보가 있는데 탄수화물이 거기에- 얼마나 네, 들었는지, 그렇죠. 네. 각종 영양소 얼마 들었는지 네, 확인할 수 먹을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위생적이지 않은 음식은 뭐라고 부르죠 저희가? 불량식품이라고 맞습니다, 하죠. 맞아요. 네. 불량식품 여러분 다 아실 것 같아요. 음. 불량식품을 최대한 먹지 않고, 네. 예. 그리고 항상 식약처에서 인증받은 안전한 음식을 많이 그렇죠. 먹었으면 네.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식사를 거르거나 과식하지 말자. 네. 식사를 거르게 되면 아무래도 또 배가 고프니까 네. 또 그 다음에 식사를 할 때는 과식을 하게 되죠.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네. 불규칙적으로 그래서 식사를 하면 안 되고 규칙적으로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식사를 규칙적으로 먹으면 그런 불규칙적인 식사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죠. 조금은. 네. 이 아침 식사를 먹는 것만으로도 계속 균형을 이 밸런스를 그렇죠. 계속 네. 맞춰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 아침 우리 식사 친구들 먹는 거. 보면 학교에 등교해서 수업 전에 제가 이제 가끔 우리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아침 식사했어 하면 안 먹고 오는 친구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를 꼭 우리 성장기 친구들에게는 꼭 아침 식사를 하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많이 커야 되니까요.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각 식품군을 매일 골고루 먹자. 얘기했던 건 아까지 6대 영양소 네,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을 균형 있게 먹는 게 중요하고 네, 중요합니다. 밥과 채소, 생선, 육류를 포함하는 반찬을 골고루 먹고요. 네. 그리고 간식으로 신선한 과일을 먹고요. 그렇죠. 우유는 매일 2컵 이상 마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좋습니다. 네. 우리 칼슘을 많이 칼슘, 섭취해야 지방, 네, 우리 아이들 성장기에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짠 음식과 기름진 음식을 적게 먹자. 네. 저도 짠 음식, 기름진 음식 좋아하거든요. 아주 자극적이니까 아주 좋죠. 네, 맛있고.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짠 음식과 짠 국물을 적게 먹는 게 네. 중요한 것 같고, 그리고 즉석식품. 즉석식품. 즉석식 뭐가 있을까요? 컵라면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 돌려 먹는 냉동식품. 냉동식품 네. 맞습니다. 그리고 튀긴 음식과 패스트푸드를 네. 적게 먹는 거. 예. 그리고 물이 아닌 음료를 적게 마시자. 예. 물 아닌 음료 어떤 게 안 좋을까요? 탄산음료 또는 네. 이제 당분이 많이 섭취된 맞습니다. 주스라든지 네. 이런 부분들의 음료가 되겠죠. 그 대신에 아까 물을 충분히 네, 먹어주는 게 그렇죠. 좋고, 예. 그리고 술은 절대 안 먹겠죠. 우리 절대 안 학생들은. 먹죠. 예. 네. 우리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네, 네. 절대 먹지 않도록 합니다. 네, 절대. 마지막으로 건강 체중을 바로 알고 알맞게 먹자. 이제 자기 키에 맞는 또 적당한 체중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정확히 알고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식사량을 조절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맛있다고 해서 계속 네. 많이 먹거나 그러면 안 되겠죠. 그리고 네. 너무 또 무리한 다이어트를 해서 네. 또 그게 또 영양의 불균형 가져오는 경우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무리한 다이어트 좀 지양하고 1시간 이상 활발한 활동을 병행하는 겁니다. 네. 마지막으로 밑에 여러분들이 또 실습할 수 있는 자료가 있네요. 건강 영양 기르기입니다. 식생활 지침 만들기. 네. 자신의 식습관을 한번 평가해 볼게요. 식습관을 평가해 보고 부족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그 식생활 지침을 만들어 보자. 네. 채점 방법은 문항 1번부터 6번까지는 예, 7번부터 10번까지는 아니오로 답한 것을 센다. 네. 그리고 문항당 1점씩 하여 총 점수를 계산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 부장님이 오늘 한번 해볼게요. 네. 그래서 자, 식사는 규칙적으로 하는 편이다. 예, 규칙적으로 아니요. 합니다. 예. 네, 예. 예. 그리고 하루에 20가지 이상의 식품을 섭취한다. 아니요. 아니요. 그리고 하루에 육류, 생선, 콩으로 된 음식을 3가지 이상 먹는다. 예. 예. 그리고 김치 이외의 채소를 식사할 때마다 먹는다. 식사할 때만 김치 이외에 채소. 네. 네. 그리고 우유나 유제품을 매일 먹는다. 우유나 유제품. 예. 네. 과일을 매일 먹는다. 아니요. 아니요. 네. 그리고 7번부터는 아니요로 할 때 접으셔야 됩니다. 네, 네. 반찬에 소금이나 간장을 넣을 때가 많다. 반찬에. 네. 아니요. 네.
그리고 이거 예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그리고 아니오 때 접어줘야 돼요. 이번에는 네. 아까랑 반대입니다. 네. 아니오 때 아니오. 좋은 걸로 접어야 네, 됩니다. 네. 예. 네. 그리고 튀김이나 볶음 요리를 많이 먹는 편이다. 아니요. 네. 그리고 아니면 접어야죠. 네, 접었습니다. 네. 그리고 간식으로 아이스크림, 단 과자, 스낵류를 많이 먹는다. 많이 먹는 편이다. 아니요. 네. 네. 그리고 콜라, 사이다 등 탄산음료나 커피 등을 매일 3회 이상 마신다. 아니요. 총 7점인데요. 7점이면 식생활이 좋음. 네. 다행입니다. 네. 근데 요 잘못된 항목에 대해서 습관을 고치도록 노력을 하는 게 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 예로 나와 있네요. 아침을 안 먹는 사람들은 아침을 먹겠다. 네. 그리고 소금 섭취를 안 하는 친구들은 소금 섭취를 많이 먹는 친구들은 소금 섭취를 줄이겠다. 네. 탄산음료 섭취를 많이 하는 친구들은 섭취를 줄이겠다. 네. 이렇게 자기만의 개선 지침을 이렇게 눈에 잘 보이는데 적어놓고 실천하면 여러분들 좀 더 또 멋있어지고 그러게요. 건강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래서 혹시 한국인 사망 원인 1위부터 3위까지 혹시 아세요? 어떤 질병인지? 암. 심장병. 심장병 맞습니다. 마지막 한 개. 맞습니다. 뇌혈관 네. 질환을 말합니다. 네. 이거는 네. 뭐가 치명적이냐면요. 나트륨을 많이 먹었을 때 소금, 네. 짠 음식. 네, 그게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하니까 이 나트륨 섭취를 많이 하면 각종 또 위험한 질병에 많이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 먹을 때 그 국물보다는 건더기를 주로 위주로. 먹고 네. 국물은 좀 제한하고 네, 그렇게 먹으면 됩니다. 그러면 질병별로 어떤 증상이 있는지만 알아보고 오늘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다공증은 체내에 쌓인 나트륨이 빠져나갈 때 칼슘이 함께 빠져나가기도 한다. 고혈압은 혈중 나트륨 온도가 높으면 삼투압 현상에 의해 세포에서 수분이 혈관으로 빠져나온다. 네. 이로 인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압이 상승한다. 심장병 뇌졸중은 고혈압으로 혈관에 손상이 생기면서 심장, 뇌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는 걸 말하고요. 네. 위암은 염분이 위 점막을 자극해서 나트륨이 자극을 네. 하는 거죠. 그리고 위염을 일으키고 만성적 위염이 위암으로 발전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만성 신부전, 고혈압으로 신장의 모세혈관이 망가지면서 신장 기능이 쇠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려면요, 식품을 구매할 때 이 나트륨 영양소 기준치를 확인해야 되고요. 하루 섭취량 기준치. 네. 국찌개, 국수에 국물을 적게 먹어야 되고요. 네. 그리고 나트륨 많은 음식은 되도록 적게 먹고요. 국물은 작은 그릇에 담아서 조금만 먹는 습관. 네. 나트륨이 몸 밖으로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채소, 과일, 우유 등을 관식으로 먹는 겁니다. 네. 아침 식사 아까 얘기했잖아요. 네. 아침 식사에 어떤 장점이 있는지 아세요? 매스컴을 통해서 들어봤었을 때 네. 아침 식사를 함으로 해서 네. 뇌에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해서 맞습니다. 청소년기에는 굉장히 좋다. 네. 네, 그리고 직장 생활하는 사회인들에게는 활력을 준다. 뭐 그런 그 정도로 이렇게 좀 알고 있습니다. 와,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네. 덧붙일 말이 없습니다. 우리 특히 이 성장기 아이들한테는 영양 성분을 채워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기 때문에 네. 우리 학생들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해요. 네. 많이 크고 싶은 친구들 아침 버리지 식사 말아야 돼요. 네, 꼭 꼭 먹어야 먹어주는 돼요. 게 좋습니다. 아침 식사 먹고 또 규칙적인 활동, 네. 규칙적인 운동하면 운동하고. 아주 건강한 우리 한성인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와, 오늘 굉장히 또 유용한 주제로 하루 수업을 마쳤습니다. 네, 그러게요. 어떻게 느끼셨어요? 그 영양에 정말 필요한 부분 그리고 규칙적인 생활 이런 부분을 또 많이 느끼게 됐고 네. 우리 친구들에게도 더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계속해서 할 수 있는 습관을 들여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우리 이 이론 수업 넘어가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굉장히 유용한 그런 자료들이 네. 수업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우리 네. 학생들 그냥 눈으로만 보지 말고 또 마음으로 느끼고 좀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은 네. 오늘 수업은 또 지난 과제를 또 내줘야 되지 않을까요? 과제는 네. 지난번과 같이 네. 텍스트로 네. 텍스트로 네, 아래 주소. 네. 네. 우리 1학년은 과제가 없고요. 1학년은 과제가 없습니다. 1학년은 아까
설명했던 비타민에 관련된 영상을 또, 네, 또, 네. 준비를 할 거예요. 네. 그러고 2, 3학년 학생들한테는 과제를 줘야겠죠. 네, 네. 2, 3학년 학생들한테는 2차 시에는 우리 비타민에 대한 네, 영상을, 관련 영상을 보고 그리고 3차 시에는 네. 3차 시에는 우리 과제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과제는 아직까지 비밀입니다. 네. 과제는 텍스트로 적어서 지난번처럼 소개할 테니까 열심히 수행하시고 이메일 주소 동일하죠. 네. 거기로 보내주시면 선생님이 자료를 차곡차곡 잘 모아놓겠습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등교했을 때 여러분들이랑 즐겁게 한번 시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